오늘 조선별난사는 중종초 연달아 발생한 김공저의 옥사, 이과의 옥사, 신윤무의 옥사입니다. 중종반정으로 왕좌의 정통정는 실추되고 권신들의 힘은 더욱 커졌으며 공신 지정이나 공훈까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느끼자 중종까지도 갈아치울 수 있음을 공공연히 내비쳤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즉 이후 연산군 시절에 온갖 폐단들을 수습하려고 노력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신하들이 주도한 반정을 통해 추대된 왕이라는 한계 탓에 중종의 치세는 이렇게 우유부단과 뒷걸음질로 점철되고 맙니다. 훈구 공신들의 힘이 너무 커져 이를 견제해보려고 조광조 등 사림을 중용하려고 했지만 조광조 역시 중종의 말을 안 들었습니다. 뒤이어 일어난 기묘사화로 사림이 죽어나가는 난리가 났지만 윤원영, 신정 등 훈구 공신의 방자함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림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냉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의 불완전한 인재 등용은 중종의 평가를 깎아먹는 제일 큰 원인이 되는데 그래도 퇴계 이황, 남명 조식, 서화담 등 조선 유학의 거두들이 이미 원숙의 경지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해제 이현적, 사암박순 등 중견은 물론 율곡 이이, 우계성온, 이산해, 유성룡 등 신진살인들을 잉태하고 있었던 시대로 권력이 관악훈구파에서 신진살인파로 이동하는 과도기였습니다. 김공저의 옥사. 왕권은 이때 바닥을 쳐서 김공저의 옥사, 이과의 옥사, 정막계의 무고에 의한 신윤무의 옥사 등이 일어나는데 중종 2년에 김공저의 옥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반정공신들의 세력에 눌린 중종이 사림 세력을 등용하기로 마음먹자 훈구파인 신정은 사림인 남정을 겁주어 옥사를 일으켰는데 김공저는 서자 출신이라 시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김공저는 연산군 때 원자를 치료해 당상관이 되고 승승장구하여 가선대부에 이르렀는데 당대의 광인 조광보가 유승조의 옆집에 살던 김공저의 집에 와서 말했습니다. 천구성이 떨어지고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는데 박원종과 유자광 등의 소위가 옳지 못하다. 또 명나라에 주청하는 일이 많이 잘못되어 있으므로 만인이 뜻을 모아 모해하는 일이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장길 같은 무리가 이 일을 하려 하는데 내가 아는가? 학문이 높고 명필 수준의 글씨를 자랑하는 서울 출신의 박경은 같은 서울 출신 유자광이 세도를 부리는데 배알이 꼴려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같이 술자리를 하던 의관 김공저도 박경과 뜻을 함께 했는데 임사홍에게 발탁돼 중추부의 첨지사를 지내다 중종 반정으로 쫓겨난 불만 때문이었습니다. 폭군을 제거하고 진정한 주상을 옹립한 것은 잘한 일이야. 하지만 패주 연산에게 사륙을 저지르게 할 유자광이 1등 공신이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 또한 박원종은 대궐 같은 집을 짓고 연산군처럼 향락에 빠져 있으니 나라 꼴이 이게 뭔가? 간신배들을 제거해야 이 나라가 제대로 설 것이야. 박원종이 한 일을 옳으라고 못하라는 법은 없지. 임금을 갈자는 게 아니라 간적을 쓸어내자는 것이니 명분은 충분하고도 남는 일이야. 구차스럽게 오래 살면 뭐해? 굵고 짧게 살아보자는 게야. 두 사람은 박원종, 유자광, 노공필 등에게 불만 있는 세력을 규합하기로 했는데 박경은 유생들 중에 조광보, 조광좌 형제, 문석위 등을 포섭하기로 했습니다. 김공저와 박경은 조광보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고 조정 대신들과 교류가 깊은 김공저는 해평부원군 정미수, 병조판서 김감, 대사원 이계맹, 공조참의 류승조의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정미수를 영의정으로 3기로 정하기까지 했고 연산군을 몰아내고자 했다 뜻을 모시룬 이장길, 이장성, 이장배 3형제에게 군사의 책임을 맡기기로 하고 거사를 합의했습니다. 문석휘는 머뭇거리다 동조했고 이장길 형제와 류승조는 즉석에서 찬성했지만 박경은 조광조와 김식을 설득하지 못하고 모반을 발설하지 않겠다는 약속만 받아냈습니다. 박경이 외부에서 움직이는 동안 김공저는 조정 대신들을 설득했지만 어느 누구의 공감도 얻어내지 못했는데 서울 출신인 박경과 의관 김공저를 믿고 목숨을 내걸 대신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 둘을 우두머리로 삼아 모반을 꾀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박원종과 류자광의 잘못이 크다면 양사에서 논할 일이다. 어찌 일개 의원 따위가 공신들의 제거를 논한다는 말인가?
다시는 그따위 망발을 입에 올리지 말렸다. 김공전은 대신들 규합에 실패한 사실을 비밀에 붙인 채 거사일을 1507년 윤정월 보름날로 잡았는데 박원종은 이장길과 박경, 류자광은 이장성과 조광보, 노공필은 이장배와 김공저가 맡아 살해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거하기로 한 세 사람은 그날 퇴청하지 않고 왕실의 사찰 복권에 반대해 중종과 논쟁을 하고 있었는데 정리수 등이 권례에서 내응했다면 간쟁을 멈추고 퇴청했을 것입니다. 실패한 거사 뒤에는 반드시 배반자가 나타나게 돼 있는 법으로 문서귀가 남곤에게 거사의 계획을 고자질했고 류승조는 남곤에게 문서귀의 고발이 있었음을 알고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승정원에 고하고 말았습니다. 박경과 김공전은 모든 일을 자백하고 차명에 처해졌는데 둘의 재산은 빼앗겼으며 가족은 노비로 삼았고 조광보는 미친 척을 해서 석방됐고 조광좌, 조광조, 김식은 처벌은 면했습니다. 이장길은 관노로 삼아 제주에 유배시켰으며 도망간 두 동생은 잡혀와 차명을 당했고 정리수, 김감, 이계맹은 대신으로 모반을 알고도 고변하지 않은 죄로 윤정월 29일 각각 울진, 금산, 진도에 유배됐습니다. 그리고 류승조 역시 거제에 유배됐지만 2월 11일 박원종 등의 청으로 모두 사면된 후 대부분 등용됐습니다. 신분제도에 대한 불만으로 잉태된 박경과 김공저의 역사는 중종 반정 이후에 불만 세력을 규합하지 못하고 한때의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이를 계기로 류자광의 몰락을 예고하는 불씨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중종은 훈구파에 동조한 남곤을 중용하게 되며 고변한 유승조는 음모를 알면서도 고하지 않고 있다. 심정 남곤이 그 일을 고발할 뜻이 있음을 안 뒤에 죄를 면하고자 고발한 것이라고 거제에 유배되었습니다. 이과의 옥사. 이과는 연산군 때 후원 관사를 비판하여 연산군에게 찍혔고 연산군은 갑자사와 때 이 일을 문제 삼아 전라도로 유배를 보냈습니다. 이과는 유배 중에 살인과 함께 연산군을 패하려고 모의했지만 훈구파에게 반정 선수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반정을 도모한 전력으로 중종 2년에 전국 원종 공신으로 전산군에 봉해졌지만 반정 공신들이 이과를 못마땅하게 여겨 반대를 했습니다. 노영소는 서울 출신 우림이 병졸로 임사홍의 비리에 연루되어 직첩을 빼앗겼다가 돌려받았는데 출세를 위해서 이과가 책록에 불만을 품고 견성군을 세우려 합니다라고 고변놀이를 하게 됩니다. 김공저의 옥사에 지친 중종은 이과의 일도 허사일 것이라 말은 했지만 추국은 해야 했는데 반정 공신들은 이과의 낙형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이과는 처형되고 견성군은 처벌받지 않았으며 노영소는 절충 첨지 중추부사로 제수되고 이과의 가산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정막계의 무고로 인한 신윤무의 옥사. 신윤무는 본관이 영월이며 조부는 첨지 중추원사 신영손, 아버지는 증판서 신숙거로 연산군 때 여러 관직을 역임하고 군 자시부정에 올라 왕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1506년에 연산군의 학정에 불만을 품은 성희안 박원종 등에게 내외 정세를 세밀히 알려줘 중종 반정을 결심하게 하고 거사일에는 군사를 모아 임사홍, 신숙은 신수영 등을 격살하고 이를 성사시켰습니다. 그 공으로 전국 공신 1등에 책록되고 영천군에 봉하여졌으며 그 뒤 함경 도병 마절도사가 되었는데 탐호하고 군무에 소홀하다는 대간의 탄핵을 받아 파직되었으나 박원종 등의 구원으로 4개월 만에 다시 서용되었습니다. 그 뒤 공조판서를 거쳐 좌우참찬을 지내고 병조판서가 되었으나 대간들의 탄핵으로 다시 파직되었는데 이때 역시 탄핵으로 파직된 박영문이 자주 신윤무의 집을 찾아와 조정을 비방하고 난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신윤무는 늘 박영문에게 시기가 아니라며 타일러서 말렸으나 이와 같은 사실을 엿들은 의정부의 노비 정막계의 고변으로 주살되고 두 아들 신공신검은 모두 교살당했습니다. 정막계는 의정부 관노인데 이들은 종친 공신 당상관 등에게 구사로 보내져 외출 시에 앞뒤에 서는 일을 해서 정막계는 고건의 집에 드나들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 시절에 고변으로 재미를 보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정막계도 고변에 동참을 하는데 박영문과 신윤무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그들이 성종의 13째 아들인 영산군 이전을 추대하려 한다고 고변을 합니다. 박영문은 무인으로서 중종 반정에 참여하여 공신이 되었고 유순정의 수하에서
삼포회란을 평정한 공으로 공조판서에 임명되었다가 탄핵되어 파직되었습니다. 또한 신윤무도 문신들의 반대로 파직되었으니 자연 불만을 토로하였을 것이고 이것을 정막계가 출세의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중종은 이 두 사람을 의심하지는 않았지만 고변이 된 이상 추국을 해야 했는데 신윤무가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자백을 했고 두 사람은 처형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해동잡기의 정막계가 신윤무의 방 앞에 마루 밑에 숨어서 들었다고 했는데 마루 밑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낮고 거사를 모의하면서 큰 소리로 얘기했을 리가 있겠느냐고 써놓았습니다. 정막계는 상호군에 제수되고 박영문의 집과 재산과 노비를 상으로 받았지만 지평권벌이 상소를 올려 정막계가 사실을 알고도 늦게 고변하였으니 개인 영달을 위한 공을 인정하면 훗날 큰 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정막계는 직책과 상을 박탈당하고 사람들의 따돌림을 받다가 굶어 죽었습니다. 시대가 수상하면 항상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요즘에도 일단 혐의에 대해 언론 재판을 해서 해치워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는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중종초 연달아 발생한 김공저의 옥사, 이과의 옥사, 신윤무의 옥사였습니다.